지난달 UN 교육문화회의장. 한 소녀의 연설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히말라야의 오지, 네팔의 작은 마을에 살던 소녀. 떨리는 두 손을 마주잡고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놀라운 고백을 시작했죠. 저는 그를 몰랐습니다. 첫 마디를 꺼내자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말을 이어갔죠. 3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외딴 곳에 있는 오지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책 한 권도 글 한 줄도 읽을 수 없었죠. 청중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 앞에 서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한글이 저희에겐 기적과도 같은 선물이었다는 것을요. 3년 전 저는 글을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 누구도 글을 몰랐죠.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여자들은 물을 길어 나르고 밭을 일구고 가축을 돌봤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히말라야 설산. 그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상상하며 보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창가에 기대 앉아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를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꿈을 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을에는 고유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말이죠. 하지만 그것을 기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이야기들, 어머니가 전해주시던 약초 지식들이 하나둘 사라져갔죠. 우리는 곧 잊혀질 거야. 라젠 할아버지의 슬픈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마을의 원로이신 할아버지는 매일 밤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하지만 젊은이들은 하나둘 마을을 떠났습니다. 도시로 가면 더 나은 삶이 있을 거라 믿었죠. 전통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우리의 정체성도 함께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달빛 아래 앉아 생각했습니다. 우리 마을을 지키고 싶었죠. 하지만 방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14살 소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선생님들이었죠. 그들이 가져온 것은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우리 마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란 걸요.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한글을 처음 본 순간의 설렘, 두려움, 그리고 희망. 그 모든 감정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죠. 저희 마을은 히말라야 깊은 산속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산안개가 마을을 포근히 감쌌죠. 그 고요한 풍경 속에서 우리는 수천 년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마하르는 마을에서 제일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여자가 글을 배워서 뭐 하겠느냐. 시집가서 살림하면 그만이지. 매일 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럴 때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 일을 했죠. 저도 매일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걸을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라젠 할아버지는 마을에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 집 마당에 모였죠. 할아버지는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약초를 찾는 방법, 계절에 따른 농사 비법, 신들의 전설까지. 말리카 이리 와보거라.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우리 마을의 이야기들을 잘 기억해두어야 한다. 너희 세대가 기억하지 못하면 모든 게 사라질 테니까. 할아버지의 눈빛이 슬펐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 깨달았죠. 우리의 말과 문화, 전통이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해가 지고 달빛이 마을을 비출 때면 저는 혼자 집 뒤뜰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멀리 보이는 설산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죠. 저 산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나는 언제쯤 저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 어느 날은 동생 타판이 제게 물었습니다. 누나, 우리는 왜 글을 모르는 거야? 그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는 동생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나갔습니다. 여기서는 미래가 없어. 그들은 말했죠. 떠나는 친구들을 배웅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란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밤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글을 읽고 쓰고 더 넓은 세상을 보는 꿈이었죠.
하지만 그건 그저 꿈일 뿐이었습니다. 현실은 달랐으니까요. 어머니는 매일 시장에 가셨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면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죠. 그를 모르니 사기를 당해도 모르는 거야.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 마을의 약초 지식은 대대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어떤 잎이 열을 내리게 하는지, 어떤 뿌리가 통증을 줄여주는지. 하지만 그것을 기록할 방법이 없었죠. 누군가 잊어버리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서 멀리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철새들이 계절마다 날아오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저 새들처럼 자유롭게 날 수는 없을까? 나도 저렇게 더 넓은 세상을 볼 수는 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선생님들이었죠. 그들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였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을의 평화로운 일상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선생님들이 마을회관에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한글을 소개했죠. 처음 본 한글은 신기했습니다. 동그라미, 세로선, 가로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양이. 이건 한글입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예요. 선생님의 설명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죠. 특히 라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글 없이도 살아왔다. 이제 와서 무슨 문자를 배우겠느냐. 할아버지의 말씀에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더욱 강하게 반대하셨죠. 한글이라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게다가 여자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아버지의 거친 목소리에 저는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쓴 한글을 보면서 이상한 설렘이 느껴졌죠.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무언가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몰래 마을 회관 창문 밖에서 한글 수업을 엿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몇몇 젊은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계셨죠. 아, 이, 우, 어. 그들의 목소리를 따라 작게 속삭였습니다. 말리카? 여기서 뭐하니?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타판이었죠. 쉿, 조용히 해. 나도 배우고 싶어. 동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도. 매일 밤 우리는 창문 밖에서 수업을 몰래 들었습니다.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한글을 따라 쓰며 연습했죠. 실수로 지면에 난 흔적들은 발로 재빨리 지워버렸습니다. 한 번은 선생님이 우리를 발견하셨습니다. 놀라서 도망가려는 순간 들어오렴. 따뜻한 목소리로 부르셨죠. 그날부터 우리는 교실 구석에 앉아 정식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글을 배우면 안 된다는 건 틀린 생각이야. 선생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어. 너희도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몰래 한글을 배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당장 집으로 와. 아버지의 녹이 띈 목소리가 마을 회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꾸중이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글을 배워서 뭐가 되겠다는 거냐. 내일부터 절대로 마을 회관 근처에도 가지 마라. 저는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한글이 주는 희망을 알았으니까요. 마을의 이야기들, 우리의 전통, 그리고 제 꿈까지.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열쇠를 발견했다고 믿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배우러 가야지. 달빛이 스며드는 방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비록 몰래, 그리고 조금씩이지만 반드시 한글을 배우고 말겠다고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구나. 그 바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좋은 일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매일 밤 촛불 하나를 켜고 한글을 연습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나가는 빛이 들키지 않도록 이불로 꼭꼭 가렸죠. 아버지 몰래 배우는 한글은 마치 보물찾기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을 한글로 썼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말리카. 네모난 칸 안에 하나씩 글자를 써내려갔죠. 떨리는 손으로 쓴 글자들이 어색했지만 제 가슴은 터질 듯이 기뻤습니다. 옆집 소년 타판도 매일 밤 몰래 찾아왔습니다.
누나, 오늘은 어떤 글자를 배웠어? 이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공부할 수 없었지만 타판의 눈빛만은 늘 반짝였죠. 어느 날 어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오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오늘도 얼마를 속았는지 모르겠네. 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 손에 들린 영수증을 봤죠. 그리고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 계산이 잘못됐어요. 물건 값의 2배를 받았네요. 제 말에 어머니는 눈이 동그래지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떨리는 마음으로 설명했죠. 한글로 쓰여 있는 숫자를 읽을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말리카, 네가 정말 대단하구나. 처음으로 어머니의 눈에서 자부심을 보았죠. 하지만 아버지께는 비밀이야. 어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마을의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배운 것을 몰래 가르쳐 주었죠. 마을 뒷산 나무 아래에서, 강가에서, 때로는 달빛 아래에서 우리는 함께 한글을 익혀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말을 기록할 수 있어. 친구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들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한글로 적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할머니가 아프셨습니다. 급히 약초가 필요했죠. 저는 그동안 기록해둔 약초 지식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잎사귀를 다려드리면 돼요. 할머니의 병이 나았을 때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밤이면 타판과 함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나, 우리도 이제 꿈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타판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달라질 거야. 한글을 배운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사기를 당할 뻔한 걸 또 막았죠. 이번에는 계약서였습니다. 이건 사기 계약이에요. 여기 작은 글씨로 다른 내용이 써 있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리카가 글을 읽을 수 있대. 사기꾼들을 피하게 해줬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게 도움을 요청했죠. 라젠 할아버지도 달라지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는 몰래 저를 부르셨죠. 말리카, 우리 마을의 예시야기들 기록해두면 좋겠구나.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밤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받아 적었습니다. 마을의 역사, 전설, 약초 지식까지 모든 것이 한글로 기록되기 시작했죠. 우리의 전통이 드디어 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모르는 척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제가 쓴 기록들을 몰래 보시는 모습을 발견했죠. 아버지의 눈에도 작은 변화가 시작된 걸까요? 변화는 봄바람처럼 조용히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아이들이 모여 한글을 배웠죠. 저는 선생님께 배운 대로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 마을 뒷산에 모였죠. 달빛 아래에서 한글을 익히는 시간은 마치 비밀스러운 모험 같았습니다. 라젠 할아버지의 변화가 가장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하셨던 분이 어느 날 몰래 우리 수업을 지켜보셨죠. 말리카, 잠깐 이리 오너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우리 마을의 약초 지식을 기록하고 싶구나.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매일 저녁 1시간씩 내가 아는 걸 말해줄 테니 적어두려무나. 그렇게 우리의 비밀 프로젝트가 시작됐죠.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어떤 잎이 열을 내리는지, 어떤 뿌리가 통증을 줄여주는지. 매일 밤 할아버지의 말씀을 한글로 옮겼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리카, 이 편지 좀 읽어줄 수 있니? 이 약병에 뭐라고 써 있는 거니?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에는 더 이상 멸시가 없었죠. 어느 날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젊은 어머니가 아픈 아기를 안고 찾아왔죠. 약병에 적힌 용량을 잘못 읽었나 봐. 글을 몰라 실수로 과다 복용할 뻔했다는 거였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도 배우면 좋겠어. 특히 젊은 어머니들의 관심이 컸죠.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마을의 전통 의식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 지내는 법, 절기별 행사, 전통 음식 만드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한글로 남겨졌죠.
우리의 문화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타판이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누나, 나도 이제 약초의 이름을 쓸 수 있어. 동생의 글씨는 아직 서툴렀지만 그 누구보다도 빛나는 눈빛이었죠. 한글로 쓰인 우리말 사전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쓰는 특별한 단어들, 할머니들만 아는 옛말들을 모았죠. 그것은 우리의 첫 번째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라젠 할아버지가 마을 회관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글로 우리의 역사를 쓸 때가 됐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 대신 희망이 보였죠. 하지만 아직 큰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변하고 있었지만 제 아버지는 여전히 강경하셨죠. 쓸데없는 짓이다. 아버지의 반대는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그리고 그 위기는 우리 마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모든 준비가 우리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한글로 기록해둔 모든 지식들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었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른 새벽이었습니다. 유난히 습한 공기, 불안하게 울리는 새들의 노랫소리. 저는 매일 기록해오던 날씨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이상해요. 데이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강수량이 예년의 2배. 게다가 땅속 깊이 스며드는 물의 양도 비정상적으로 많았죠. 그리고 산 중턱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 라젠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한글로 기록해둔 날씨 관찰 일지를 보여드렸죠. 지난 50년간 이런 적이 없었어.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산사태가 올 것 같습니다. 제 말에 처음에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죠. 14살 계집애가 뭘 안다고. 하지만 라젠 할아버지가 나서셨습니다. 말리카의 기록을 보세요.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한글로 정리된 데이터를 하나하나 설명했죠.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산에서는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죠. 모두 대피해야 해요. 제 외침에 마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노인들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옮겼죠.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하셨습니다. 헛소리 말아라. 우리 마을은 수천 년간 이런 비를 견뎌왔다. 하지만 어머니가 처음으로 아버지께 맞섰습니다. 여보, 말리카를 믿어보세요.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산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죠. 순식간에 거대한 흙더미가 마을 위쪽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미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었죠. 말리카가 우리를 살렸다. 라젠 할아버지의 말씀에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를 몰랐다면 이 재앙을 미리 알 수 없었을 거야. 아침이 밝았을 때 우리는 마을의 피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집 몇 채가 무너졌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죠. 한글로 기록된 데이터가 마을 전체를 구한 겁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저를 조용히 부르셨죠. 말리카, 내가 옳았다. 아버지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한글을 배우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재해기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날씨, 지형 변화, 위험 신호들을 꼼꼼히 기록했죠. 한글은 이제 우리 마을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라젠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 전통을 지키되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죠. 그것은 우리의 생존 도구이자 미래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산사태가 지나간 뒤 아침 햇살이 마을을 비추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마당으로 부르셨죠. 평생 처음 보는 아버지의 표정이었습니다. 말리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옳았다. 내가 우리 마을을 구했구나.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죠. 이제야 알겠다. 여자라고 어리다고 무시했던 내가 잘못했다. 그날 아침 아버지는 마을 회관으로 가셨습니다. 나도 한글을 배우겠습니다.
아버지의 선언에 마을 사람들이 놀랐죠. 마을에서 가장 완고하던 분이 이렇게 변하다니. 라젠 할아버지도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마을의 모든 기록을 한글로 남기겠다. 할아버지의 선언에 마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우리의 전통, 우리의 지혜를 이제는 제대로 보존해야 할 때다. 어머니는 매일 밤 한글을 배우셨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죠. 자신감이 생기신 겁니다. 계산도 직접 하시고 계약서도 꼼꼼히 읽으셨습니다. 타파는 마을 학교의 첫 번째 학생이 되었습니다. 누나, 나도 이제 선생님이 될 거야. 동생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걸 보는 게 정말 행복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도 미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은 도시에서 배운 지식을 한글로 기록하며 마을 발전에 기여했죠. 한글 수업은 이제 마을의 공식 교육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함께 배웠습니다. 마을 회관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이렇게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니. 우리는 마을의 첫 도서관도 만들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그곳에는 우리의 꿈이 가득했죠. 한글로 기록된 약초 지식, 농사 비법, 전통 의식들. 모든 것이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라젠 할아버지는 특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구나.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수천 년간 이어온 지혜가 드디어 기록으로 남게된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죠. 이건 내 할아버지의 유품이다. 네가 한글로 옮겨 적어주면 좋겠구나. 아버지의 눈빛에서 자부심을 보았습니다. 마을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더 이상 글을 모르는 마을이 아니었죠. 우리는 이제 지혜를 기록하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한글은 우리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그토록 꿈꾸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유엔에서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초청장이 온 거죠. 말리카, 내가 가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거라. 아버지는 제 어깨를 꼭 껴안으셨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그 말씀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챕터 8. 유엔 국제교육 컨퍼런스 단상에 다시 섰습니다. 처음과는 다른 마음이었죠. 이제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줄 수 있다는 설렘으로 가득했죠. 3년 전 우리 마을은 글을 모르는 마을이었습니다. 청중들의 숨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이 우리에게 찾아왔죠.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한글을 몰래 배우던 밤들, 마을 사람들의 변화, 산사태를 예측해 마을을 구했던 순간까지 청중들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글을 모르는 마을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지켜냈고 전통을 보존했으며 미래를 열었습니다. 한글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타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동생은 이제 마을 학교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난 때문에 배움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매일 열심히 가르치고 있죠. 라젠 할아버지의 변화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셨던 마을의 원로가 이제는 가장 열심히 한글을 쓰십니다. 수천 년간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던 우리 마을의 지혜가 이제는 책으로 남았죠. 어머니의 이야기에서는 청중들이 특히 감동했습니다. 더 이상 사기를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자부심, 스스로 계산하고 계약서를 읽을 수 있게 된 기쁨. 그건 단순한 문자 습득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는 목이 메었습니다. 가장 완고하게 반대하셨던 분이 이제는 제일 자랑스러워하십니다. 딸이 글을 배운 것을, 그리고 그 딸이 마을을 변화시켰다는 것을요. 우리 마을에는 이제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전통의학, 농사지식, 그리고 수천 년간 이어온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모두 한글로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유엔 단상에서 외쳤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이고 미래이며 생명입니다. 우리 마을은 한글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청중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저도 울컥했습니다.
3년 전 그 작은 시작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단상에서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런 교육이 필요해요.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는 것을. 더 많은 마을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올랐습니다. 촛불 아래서 한글을 배우던 그 밤들이. 그때의 작은 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믿습니다. 꿈꾸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것을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한글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500년 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한글. 그 위대한 문자가 히말라야의 작은 마을에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한글은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네팔의 오지 마을에서, 아프리카의 작은 학교에서, 그리고 문자가 필요한 모든 곳에서 한글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고 있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꿈이고 희망이며 변화의 시작입니다. 세종대왕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5세기를 넘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꽃피우고 있습니다. 말리카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글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자 한글이 세상의 모든 말리카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의 위대함이자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세상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한글. 그것은 인류의 보물이자 세종대왕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세계에 남기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테라스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